정미는 제사상을 번쩍 들어올린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인다. 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야. 상은 거꾸로 뒤집히고 음식은 바닥에 흩날린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는다. 남편 성호가 달려오지만 딸 지연이 가로막으며 소리친다. 아빠 엄마한테 손대지 마. 이제 엄마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방 안은 충격에 휩싸이고 정민은 더 이상 움츠리지 않은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며느리 정미가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폭발한 순간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며느리 정미는 왜 제사상을 뒤엎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미의 눈이 떠졌습니다. 49살의 몸은 이미 명절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성호를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정미는 앞치마를 두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무, 당근, 고사리, 도라지. 하나하나 꺼내며 정미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저는 10가지, 나물은 8가지, 갈비찜에 떡국까지. 중얼거리며 첫 번째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추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죠.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부추를 썰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부추전 맛이 떠올랐거든요. 엄마는 부추에 새우젓을 조금 넣어서 더 감칠맛 나게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친정 음식 맛을 내면 안 된다는 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죠.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부추를 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호가 일어났나 보네요. 정미는 부추전을 뒤집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물 좀 갖다 줘.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숙취로 목이 마른 모양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거든요. 정미는 한숨을 내쉬며 프라이팬 불을 줄이고 찬물을 한 컵 따라 거실로 나갔어요. 성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성호는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어요. 오늘 엄마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12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영숙 씨도 함께 오시고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직 시간 있네. 성호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내가 새벽부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죠. 정미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부추전이 살짝 탔네요.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정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혹시 눈치채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까? 딸 지연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24살의 지연은 요즘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괜찮아, 지연아. 너는 좀 더 자. 정미가 말했지만 지연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나 동태전 부칠 줄 알잖아.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차올랐습니다.
지연아, 너는 결혼하면 꼭 친정도 챙겨. 정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미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어요. 딸에게까지 자신의 서러움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엄마의 모습 중에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습니다. 갈비찜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정미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한 번 더 맛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엄마, 이번 추석엔 외할머니 댁에 가면 안 돼?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정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우리는 시댁 며느리야. 명절엔 당연히 여기서 보내야 하는 거고. 하지만 엄마도 딸이잖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우리 보고 싶으실 텐데. 지연이 계속 말했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정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자신조차 설득하려는 애쓰는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25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어느새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가끔씩, 특히 이런 명절 아침이면 친정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고 아무런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그리워졌어요. 정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그런 엄마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정미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떡국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각종 전과 나물들이 색색깔로 상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연은 옆에서 젓가락과 숟가락을 닦으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완벽해 보여.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해. 할머니께서 흠잡으실 곳이 없어야 하거든. 정미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미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어요. 지연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셨나 보네. 성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이는 투였죠. 정미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78살의 시어머니 박 여사와 52살의 시누이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도 오셨네요. 정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박 여사는 정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날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있어? 며느리가 단정해야 집안 체면이 서지. 정미는 자신이 입고 있는 평범한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어요. 아침부터 요리하느라 편한 옷을 입었던 건데 벌써부터 지적을 받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갈아입겠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언니가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영숙이 옆에서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위로가 섞여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박 여사는 상차림을 둘러봤습니다. 정미는 뒤따라 들어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잘못된 게 있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정미야, 또 음식 많이 했네? 역시 우리 집 며느리야. 박 여사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칭찬보다는 당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는 식이었죠. 성호가 맥주 캔을 들고 소파에 앉자 영숙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오빠, 또 술이야? 언니가 고생이 말이 아니네. 설날인데 뭐 어째? 성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술 한 잔 정도는. 한 잔이 아니라 아침부터 계속 마시고 있잖아. 영숙이 핀잔을 주었지만 성호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정미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어요. 박 여사와 영숙 앞에 찻잔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갔어? 박 여사가 물었어요. 방에서 옷 갈아입고 있어요, 할머니. 지연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대학생답게 단정하면서도 젊은 느낌의 옷차림이었어요. 우리 지연이 많이 컸네. 이제 취업도 해야 할 텐데. 박 여사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안부 인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영숙도 놀란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엄마도 오랫동안 친정에 못 가보셨잖아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지연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 여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시집 왔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지. 박 여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어요. 정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성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거들었어요. 명절은 조상께 제사 지내는 날이야. 우리 조상이 우선이지.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지연아. 결혼하면 시댁이 본가가 되는 거야. 언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지연은 어른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정미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지연아, 할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는 이 집 사람이야.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정미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정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설마 친정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정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당연히 이 집이 우선이죠. 정미가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지연은 엄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의 눈에 서린 슬픔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사는 거야. 정미의 가슴에 오래된 응어리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응어리는 해가 갈수록 더 단단해져서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오후 1시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미는 조상님께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어요. 하얀 떡국 그릇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그 옆으로 색색깔의 전과 나물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상차림을 유심히 살펴보며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정미는 시어머니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으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떡국 색깔이 좀 흐리네. 박 여사가 첫 번째 지적을 했어요. 정미는 떡국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맑은 육수로 끓였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흐려 보이나 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볼까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조상님께는 이대로 올려야지.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벌써부터 지적을 받게 되네요. 이어서 박 여사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순간 눈살을 찌푸렸어요. 떡국이 싱겁네. 내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박 여사의 말에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정미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간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아요.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25년이나 우리 집 며느리를 했는데 아직도 간 맞추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박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성우가 일어나 상 앞으로 왔습니다. 그도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엄마 말이 맞네. 좀 싱거워. 성우가 술기운에 툭 내뱉었어요. 정미야, 내가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 음식 맛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정미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고마운 말은커녕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쓰겠어요. 정미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숙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입맛이 변한 것 같네. 예전엔 이런 실수 안 했는데. 나이 핑계는 무슨 나이 핑계야? 박 여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며느리는 죽는 날까지 며느리야. 나이가 들수록 더 완벽해져야 하는 거지. 정미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사를 앞둔 상황에서 말대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딜 뿐이었어요. 자, 이제 제사 지내자. 성우가 제사상 앞에 절 자리를 깔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도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박 여사가 향을 피우고 성우가 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으로 조상님께 인사드립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정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댁 음식 맛을 알아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씩 지워져 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절을 하는 순간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정미에게는 천둥같이 크게 들렸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명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언제나 기다리셨을 텐데. 정미는 속으로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 절규는 마음속에만 머물렀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외로운 절규였어요. 박 여사가 정미의 눈물을 알아챘습니다. 정미야, 제사 지내는데 왜 눈물이야? 조상님께 신뢰가 되는 거 아냐? 정미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사상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정미는 더 이상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영숙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성오만 술기운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조상님이 정말 원하실까? 뭐라고 했어? 박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조상님이 정말로 며느리의 희생만을 원하실까요? 정미가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조상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정미의 눈빛에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감히 조상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순종했던 정미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정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가 그냥이야?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성호도 술기운이 확 깨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정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사상 앞에서 이게 뭔 짓이야? 정미는 남편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마지막 사람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엄마는 새벽부터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했잖아요. 지연아, 넌 조용히 해. 영숙이 조카를 제지했어요.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모, 이건 어른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도 사람이라고요. 박 여사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집안에 질서라는 게 있는 거야. 질서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엄마를 억누르는 게 질서예요? 정미는 딸이 자신 때문에 어른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정미가 딸을 말렸어요.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엄마, 왜요? 왜 엄마는 항상 참기만 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정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말로 왜 자신은 항상 참기만 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을까요? 성호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제사상 앞에서 이게 뭔 난리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정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키웠다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미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정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를 키우신 게 아니라 부려먹으신 거 아닌가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여사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25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머슴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머슴이었다고요. 정미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어요.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성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어요. 정미야, 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하지만 정미는 멈출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왜 며느리는 친정 부모를 버려야 하나요? 정미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된 이상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야. 조상님도 내 희생을 기뻐하실 거다. 희생이요? 정미가 비웃었어요. 조상님이 정말로 며느리의 희생을 원하실까요? 조상님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요. 그 말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조상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가족의 화목이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닐 거예요. 박 여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감히 조상님을 핑계로 나를 비판하는 거야? 비판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미의 눈빛이 확고해졌어요. 성호가 벌떡 일어나며 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사과해. 사과요? 정미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온 게 잘못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성호가 소리쳤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정미는 남편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지연이 엄마 곁으로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정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이 집안에서 당장 나가. 정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거든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이 집안에서 당장 나가. 박 여사의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가라고요? 2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호가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정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정말 나가. 정미는 남편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함께 25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조상 앞에서 감히 말대꾸를 해? 성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사상을 향해 뻗어졌어요. 술에 취한 성호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밀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안 돼요. 정미가 재빨리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호의 팔에 부딪힌 떡국 그릇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미는 본능적으로 제사상을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국물은 상 곳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떡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사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영숙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정미는 바닥에 흩어진 사기 조각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이 저 조각들처럼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호 씨가. 정미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그만해. 결국 내가 일으킨 일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술기운과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나를 막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성호가 정미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정미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제사상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지연이 아빠에게 따져들었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고 상을 밀치려고 했잖아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조용히 해. 성호가 딸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영숙이 지연을 말렸어요. 지연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정미는 딸이 자신 때문에 혼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 산다. 이대로라면 내 영혼까지 죽는다. 정미는 바닥에 흩어진 사기 조각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조각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정미야, 당장 이 난리를 정리해. 박 여사가 명령했어요. 하지만 정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순종했던 정미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왜 안 움직여? 성호가 다가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정미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제가 정리해야 하죠? 당신이 만든 일인데. 뭐? 성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술 마시고 상을 밀치려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정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어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미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정미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지연만이 엄마 편에 서 있었어요. 정미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비난의 시선을 받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다는 것을. 25년 동안 헌신했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제사상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도 내 부모의 딸이고 내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다. 정미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를 노려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집의 그림자라니? 정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25년 동안 이 집의 그림자로 살았어요. 제 이름도, 제 의견도, 제 감정도 없이 살았다고요. 성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미를 바라봤어요. 정미야,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정미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가족이요? 정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늘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했어요. 정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정미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25년 참은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순해서, 너무 착해서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거죠. 박 여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감히 어른에게 그런 말을. 어른이라고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고해졌어요. 어른이면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나요? 어른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아도 되나요? 지연이 엄마 곁으로 와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맞아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정미는 딸의 손을 느끼며 용기를 얻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고마워. 정미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성호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정미야, 당장 정신 차려. 가족 앞에서 이게 뭔 짓이야? 가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미가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존중? 성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가 시댁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시댁에서 며느리를 존중한 적은 있나요? 정미의 질문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저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죠. 그게 당연한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여자는 시집 가면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사는 거야. 왜요? 정미가 반문했어요. 왜 여자만 모든 걸 포기해야 하죠? 왜 남자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언니, 그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요? 정미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아가씨도 그렇게 사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결혼 후에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정미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조상님들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강요받은 희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요. 감히 조상님을 핑계로. 박 여사가 말하려 했지만 정미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핑계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정미의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어요. 조상님들도 살아계실 때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사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성호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어요. 정미야, 더 이상 듣기 싫어. 하지만 정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참지 않는다고.
박 여사가 어이없어 했어요. 네. 정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제 의견을 말할 거고, 제가 원하는 것도 요구할 거예요. 지연이 엄마의 팔을 꽉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엄마 편이야. 정미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정미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유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정미는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변한 정미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미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정미의 선언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정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정미야, 너 정말 미쳤구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정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성호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미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당장 어머니께 사과하고 무릎 꿇어. 하지만 정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는 건 진심으로 죄송할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영숙이 비웃었어요. 어머니께 대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정미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건 저거 아니에요. 25년 동안 쌓인 불합리한 관습들이 만든 거죠. 박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관습이라니? 우리 집안의 전통을 관습이라고 해? 전통이요? 정미가 제 사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전통이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만 희생하는 건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에요. 그 순간 정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할 때가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제 사상에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 하려고? 성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미는 제 사상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야. 정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사상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미가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정미야, 하지 마. 성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정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사상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채로 외쳤어요. 이제 끝이야.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과는 이제 끝이라고. 그리고는 제 사상을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영숙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정민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모든 억압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성호가 달려와서 정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어. 조상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지연이 아빠를 가로막았어요. 아빠,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연아, 비켜. 성호가 딸을 밀치려 했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돼요. 아빠, 엄마한테 손대지 마.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민은 딸이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정미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정미는 성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딸로서 부모님께 효도할 권리도 있다고요. 성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권리? 며느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 당연히 있어요. 정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이 집안에 재앙을 불러올 거야. 재앙이요? 정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진짜 재앙은 25년 동안 제가 당한 거예요. 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거라고요.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조상님께 대한 예의가. 예의요? 정미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저에 대한 예의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25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해 주신 적이 있나요? 방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흩어진 음식들이 널려 있었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정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은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정미의 선언 후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들 사이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너 정말 이 집을 나갈 거야? 네. 정미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며칠 후에 짐을 정리해서 나가겠어요. 성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미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2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요. 지연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정미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하지만 넌 내 길을 가야 해. 아니에요. 저는 엄마와 함께 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흘 후 정미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고 자신만의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성호는 계속 정미를 붙잡으려 했어요. 정미야, 정말 가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정미가 옷을 개어 넣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정미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는 지연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친정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친정 대문 앞에 서자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만에 명절이 아닌 날 찾아가는 친정이었거든요. 엄마. 정미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친정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미야? 갑자기 왜? 정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정말 늦어서 죄송해요. 친정 어머니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으셨어요. 정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이제 자유예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온 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한편 정미가 떠난 시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씨집 며느리가 가출했다면서 25년이나 살던 집을 떠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집 며느리 참 착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 여사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성호도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과장님, 부인이 집을 나가셨다면서요? 그런 소문이 있던가요? 성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후였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역 여성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요리 강습도 받기 시작했어요. 정미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함께 봉사하는 언니가 말했어요. 네,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도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취업 준비도 훨씬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셔서. 지연이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지연아. 내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정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느 봄날, 정미는 여성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의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제야 숨을 쉰다. 정미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호였어요.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미야, 나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정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정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성호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도 당신도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정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정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정미의 얼굴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미는 벤치에서 일어나 여성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진정한 자신의 하루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